산업안전 필기 제50강 필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안전 필기 마지막 강의는 2021년 8월달 마지막 시험인데요. 4과목 전기위험 방지 기술 문제를 한 번 더 다뤄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기 법규가 바뀌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KEC 기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생기면서 내용에 새로운 좀 변화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전기 쪽이 좀 취약할 것 같아서 21년도에 최근에 KEC 기준이 21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생긴 법 때문에 21년도부터 문제가 갑자기 좀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위험 방지 기술 관련된 문제 21년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은요. 피일의 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회전구체 반지름이 맞고 틀리고를 물어본 문제인데요.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피일의 시스템의 등급은 1, 2, 3, 4 이렇게 4등급으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회전구체의 반지름이 정해졌는데, 회전구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이렇게 필에 침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필에 침을 설치하면 이 필의 침으로부터 구체를 그립니다. 반경이 얼마짜리를, 지금 1등급은 20, 2등급은 30 이렇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20m짜리 구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구체가 우리 건물을 다 보호하고 있는지를 구체로서 나타낸 거예요. 구를 그려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필의 침으로부터 구체를 그려서 반지름이 R인 20m, 30m 이렇게 주어진 값을 가지고 구체를 그려서 반경을 이렇게 그려와서 이 건물이 보호가 됐는지, 낙뢰로부터 보호가 되는지를 구체를 통해서 나타낸 것을 회전구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회전구체의 반지름이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1등급은 20m, 2등급은 30m, 3등급은 45m입니다. 45m.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등급이 60m입니다. 2, 3, 4, 5, 6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2, 3, 4, 5, 6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수치는 기억이 되실 겁니다.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2, 3, 4, 5, 6 이렇게 수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회전구체 반지름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62번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제 달록이 이야기예요. 차단과 투입 순서. 여기에 있는 이 달록이라고 하는 기기는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조작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먼저 차단하는 순서입니다. 차단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차단이 의미가 되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뭐부터 차단해야 됩니까? 흐르고 있을 때는 달록이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열 수가 없기 때문에 52를 가장 먼저 끊어야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는 달록이를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조작을 못하니까 52가 오일 유입 차단기입니다. 유입 차단기를 먼저 차단을 하고, 차단하면 전류가 흐름이 멈췄잖아요. 그러면 달록이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할 때는 뭐부터? 52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 50이니까 나가 나와 있는 게 답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2번,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뭘 봅니까? 투입할 때를 봅니다. 투입할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으니까 투입한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으니까 달록이를 조작할 수 있죠. 그러면 달록이를 먼저 조작을 하고 마지막에 뭐가 돼야 돼요? 52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회로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52가 마지막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 마지막에 있는 게 답입니다. 두 가지를 만족한 것은 4번이 답이죠. 그래서 62번 문제는 달록이 문제이기 때문에 통전 중에는 전류가 흐를 때, 부하 중에는 차단할 수 없는 달록의 특성을 이용해서 순서를 찾으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달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63번은 다음은 무슨 현상이냐? 영어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인 것 같아요.
전이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체가 대전됐다는 말 보니까 정전기 이야기입니다. 특정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가 되기 위하여 전하가 절연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며 이동하는 현상. 자, 우리가 정전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정전기가, 내 몸이 정전기가 대전이 돼 있을 때 악수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전이하고 내 전이가 다를 때 이 전이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전자의 이동이 생긴다. 그때 우리가 스파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빛과 열을 발생한다. 이게 스파크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방전이라고 부르죠. 방전. 대전은 마주보고 있는 게 대전이고요. 이 대전 현상이 등전이가 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방전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정전기에 의한 방전, 정전기에 의한 방전 현상 이렇게 부르죠. 정전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전기의 종류가 전압, 인가식이 있고 자기방전식이 있고 이온화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제전기들이 있는데 제전 효율은 설치 시에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 제전기를 설치할 때 제전기의 효율이 얼마가 돼야 되냐라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런 제전기들을 설치했을 때 정전기가 제거되는 비율이 얼마 이상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전기를 설치했으면 정전기가 없어야 제일 좋잖아요. 정전기가 없어져야지 제일 좋은데 100% 없앨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9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전기를 설치하면 정전기를 없애야 되니까 90% 이상 제전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요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제전 효율은 설치 시에 90% 이상이 적용이 됩니다. 90% 이상 적용한다, 제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5번은 정전기의 화재 폭발 원인으로 인체 대전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체 대전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워레스트 스트랩 이것을 우리가 손목끈이라고 하죠. 손목끈을 사용해서 접지선과 연결해라. 그러면 접지선을 따라서 내 몸의 대전이 빠져나가겠네요. 대전 방지제를 넣은 제전복을 착용한다. 좋습니다. 대전 방지 성능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한다. 바닥 재료는 저항이 큰 물질. 고유란 말 의미 없고요. 저항이 큰 물질로 사용한다. 저항이 크다는 말은 도전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정전기는 항상 도전성이 좋아야 안전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저항이 커버리면 절연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도전성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정전기 대책이 아닙니다. 4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66번입니다. 전격 사용률이 30%, 전격 2차 전류가 300A. 교류화학 용접기를 200A로 사용하고 있다. 허용 사용률은, 자, 허용 사용률을 구하는 식입니다. 허용 사용률을 구하는 문제.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허용 사용률은 먼저 전격 사용률에다가 전격 사용률 곱하기 전격 전류. 전류 나누기 사용 전류. 이 값을 제곱을 하면 됩니다. 허용 사용률은 전격 사용률에다가 전격 전류 나누기 사용 전류 한 값의 제곱. 제곱 한 값을 전격 사용률에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전격 사용률은 30% 곱하기 전격 전류 300A, 사용 전류 200A. 여기에 200이라고 주어진 값, 이것을 제곱을 해서 30을 곱해주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67.5 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허용 사용률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전격 전류 나누기 사용 전류의 제곱에 전격 사용률을 곱해서 허용 사용률을 구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챙겨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67번입니다. 67번은 보호 여유도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내용이가 있었던 거죠. 자, 필액의 제한전압 주어지고 충격 절연 강도가 1050이다. 주어졌어요. 보호 여유도는. 보호 여유도는 제한전압분의 충격 절연 강도 마이너스 제한전압. 이렇게 해서 여유도를
구했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럼 퍼센트로 나오게 됩니다. 충격 절연 강도 1050 마이너스 752가 제한전압이에요. 752 이렇게 계산해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몇 퍼센트인지 나오게 되겠죠. 보여유도 구하는 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 틀리면 안 되겠죠. 68번입니다. 절연물의 절연 불량 주요 원인이 거리가 먼 것은 원인이 아닌 걸 찾으면 되네요. 절연인 물이 절연 불량이 됐다는 것은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져서 절연 성능이 떨어졌을 수 있죠. 그래서 차량이 지나간다든가 전선 위를 차량이 지나간다든가 또는 무거운 하중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원인이 절연 불량이 일어날 수 있죠. 산화 등에 의한 화학적 요인이죠. 요인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고요. 온도가 높아져도 열정 요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전격 전압에 의한 정기적 요인. 전격 전압이니까 이상 전압이 아니잖아요. 전격 전압이면 이 전선에 통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이에요. 그래서 전격 전압은 이상 전압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아닙니다. 진동, 충격, 산화, 온도 상승 이런 것들이 절연물의 절연 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원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69번입니다.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차단기만 할 수 있습니다.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차단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단기만 할 수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차단기예요. 뒤가 다 뭐라고 붙어져 있습니까? 스위치라고 되어 있죠.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차단기는 차단만 할 수 있다. 1번이 답입니다. 쉽게 문장의 의미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0번입니다. 주택용 배선 차단기 B타입의 경우 순시 동작 범위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타입이 B타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B타입이 있고 C타입, D타입. 자, 주택용 배선 차단기는 B타입, C타입, D타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B타입의 순시 작동 범위는 자 3에서 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LN이라고 부르는 게 전격 전류예요. 전격 전류의 3배 초과하고 5배 이하에서 순시 동작이 돼야 된다. 순시 동작이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동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타입이 3에서 5, 그 다음에 C타입이 있잖아요. C타입이 5에서 10, D타입이 10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예요. 요 기준은 없습니다. 3, 5, 10, 20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3, 5, 10, 3, 5, 10, 20 요 범위에서 전격 전류의 3배, 5배, 10배, 20배에서 순시 동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용 배선 차단기는 B, C, D 세 가지밖에 없고 3, 5, 10, 20 이렇게 구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B타입에 대한 순시 동작 범위입니다. 71번 방폭 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유압 방폭 구조에서 K라는 기호가 써졌어요. 방폭 구조에서 K라는 기호는 없죠. 내압은 D, 압력은 P, 본질 한자는 I라고 표시합니다. 나머지가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을 찾을 수 있고 유압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유입이 있죠. 유입은 기호가 O로 또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유입 방폭 구조가 있지 유압은 없다는 것 71번 점수 주려고 낸 겁니다. 자, 72번입니다. 72번은 동작 시 아크가 발생하는 고압 특고압용 개폐기 차단기의 이격거리 목재로 된 벽이나 천장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고압용은 1m, 특고압은 2m 요게 기준입니다. 72번 문제 2번이 답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 틀리면 이제 어려운 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73번입니다. 3300에 220V로 변압기에서 변압을 하고요. 20kV 암페어인 삼상 변압기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저압 전선노의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의 최소값을. 자, 전선노하고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이 최소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압 전선노가 있어요. 여기는 땅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절연 저항이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 절연 저항은 뭐까지 우리가 누설되는 전류 있잖아요. 여기서 고려돼야 할 게 누설 전류예요. 네, 전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누설 전류의 최대 누설 전류는 허용되는 최대 누설 전류, 허용 누설 전류라고 부르잖아요. 허용 누설 전류는 전격 전류의 얼마예요? 2000분의 1입니다. 이 누설 전류만 허용을 할 수 있는 저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연 저항의 최소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먼저 절연 저항을 구하니까 기호로는 R이잖아요. R은 I분의 V로 쓸 수 있죠. ohm의 법칙입니다. I하고 자리를 바꾸면 I는 R분의 V잖아요. R하고 자리 바꾸니까 I분의 V예요. 자, 그러면 이 R은 I분의 V인데 V값은 전압이에요. 전압은 주어졌어요. 220V가 전압이라고. 그러니까 V값은 220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 I값이 전류잖아요. 이 전류인데 이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누설 전류를 넣어야 돼요. 허용 누설 전류 값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대 허용 누설 전류는 전격 전류에다가 2000분의 1을 곱한 값이 허용 누설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이 I 값이 이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전격 전류를 구해서 2000으로 나눠서 나온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절연 저항과 짝꿍이 될 수 있는 전류가 됩니다. 절연 저항은 전기가 흐르지 않게끔 하는 전류인데 지금 흐르는 전류가 I만큼 누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허용을 하는 저항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R은 I분의 V에다가 사용하면 되는데 220은 정해졌고 I 값만 구하면 되니까 전격 전류를 구해서 20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I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격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이 전류는 전격 전류니까 20kVA하고 220V하고 삼상이라는 말하고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전류를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요 20kVA 이게 힌트입니다. 20kVA는 2만 V아예요. 자, 2만 V가 우리가 전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력이 단위를 보니까 킬로는 숫자 1000을 넣었죠. V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값은 V하고 I를 곱해서 단위가 볼트하고 암페어 단위가 보인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값을 보고 아,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곱해서 VI를 곱하면 이게 단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뭘 또 고려해야 된다? 삼상이라는 것을 고려해라. 삼상일 때는 루트 3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루트 3 VI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I를 구하게 되면 루트 3 넘어가죠. 루트 3. 그 다음에 V값은 220V를 사용을 하겠죠. 220. 이것분의 2만 이렇게 쓰시면 이게 암페어가 됩니다. 나온 값의 암페어가 돼요. 이 나온 값의 암페어 값을 뭐로 나누라? 2000으로 나누면 이게 누설전류의 최대치가 됩니다. 이 누설전류의 최대치가 절연 저항에 의해서 절연 저항을 결정할 때 누설전류의 최대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값을 암페어 값을 구해서 2000으로 나눈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220을 나눠서 R을 구할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절연 저항을 구했을 때 최소값이 얼마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R은 I분의 V고 I는 절연 저항을 구할 때는 누설 전류값을 넣어야 된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 다음에 삼상이 나오면 문제에서 삼상이라고 이 말이 있으니까 루트 3이 들어간 거고요. 삼상이란 말이 없으면 루트 3 사용 안 합니다. 그냥 VI로 끝내면 됩니다. 전력을 구하는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8383입니다. 8383. 자, 이 문제는 답도 안 변했어요.
그대로 8383이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의 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복잡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8383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뭐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왔는데 이 8383이란 답을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 그대로 답이 8383으로 나왔습니다. 자, 74번입니다. 감전사고로 인한 전격사의 메커니즘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감전이 되면 사망하는 이유는 제일 대표적인 게 심실세동이죠. 그래서 심실세동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가장 비율이 높아요, 사망자의. 그 다음에 흉부수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슴이 수축돼서. 그 다음에 호흡 중추신경 마비. 요 세 가지가 감전됐을 때 사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내장 파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전이 됐을 때 내장 파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흉부수축, 심실세동, 호흡 중추신경 마비.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감전의 사고 원인을 셋 중에 하나로 판단하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75번입니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이나 화장실에 콘센트가 시설되어 있다. 해당 전로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와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은, 자, 욕실, 욕조 이렇게 나왔을 때 누전 차단기는 30mA의 0.03초가 아니라 그랬죠. 더 위험하잖아요. 물기가 있는 데니까. 그래서 얼마를 쓴다? 15mA의 0.03초를 사용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출제가 최근에 됐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풀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반복되는 문제가 보입니다. 자, 76번입니다. 76번은 50kW, 60Hz, 삼상 전동기가 380V 전원에 접속된 경우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그래놓고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어요. 역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역률이 80%다. 자, 역률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킬로와트가 전력이에요. 자, 50kW가 전력이니까 50을 킬로를 숫자로 바꾸면 5만 와트입니다. 5만 와트는 VI라고요. 이 와트가 볼트 암페어하고 와트하고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 풀 때, 8383 문제 풀 때는 볼트 암페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와트라고 쓴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트 암페어로 바꿔서 보세요. 그러면 V하고 I하고 곱한 거다. 근데 또 몇 쌍이라고 나왔어요? 3쌍이에요. 그럼 또 뭐 넣어야 돼요? 루트 3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은 됐고,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I값 구하라는 거예요. I값 구하라 해서 I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 3V만 넘기면 되고, V값은 주어졌네요. 380으로. 그래서 I값을 구하면 돼요. 자, 이래 놓고,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이 어떻게 써졌는가는 앞에 있던 문제, 8383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식을 가지고 5만 볼트 암페어는 3상이니까 루트 3 VI다. 요 식을 활용을 해서 I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요 문제에서는 지금 역률이 고려가 됐습니다. 역률이 고려가 됐고 이 역률이 80%라 가니까 숫자로는 0.8이잖아요. 그 값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여기에 있는 5만 볼트 암페어라는 값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역률을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역률의 의미는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의 차이입니다.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의 비율이에요. 그것을 역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와트라고 쓴 것은 와트라고 쓴 거하고 볼트 암페어하고 제가 같은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값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볼트 암페어를 쓰냐면 얘는 피상전력일 때 볼트 암페어, 여기가 유효전력일 때는 와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원래는 뭐로 주어졌어요? 와트로 주어졌죠. 와트로 주어졌으니까 이 값이 와트로 주어진 거니까 이게 유효전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효전력은 요렇게만 하면 무슨 전력이라고요? 이게 피상전력이라고요. 그러면 피상전력에다가 80%만 실제로 유효한 전력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피상전력의 80%가 유효전력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의 비가 0.8이다는 이야기니까 유효전력은 피상전력을 곱해야 되잖아요. 이게 피상전력을 구하는 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래서 i를 구해야 되니까 i를 놔두고 나머지를 다 요리 넘기면 5만 밑으로 루트 3 v가 가겠죠. 루트 3 곱하기 380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0.8도 분모로 가겠죠. 이것도 넘어가야 되니까 곱하기 0.8 이렇게 계산하면 전류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76번 문제도 앞에 8383 문제하고 같이 엮어서 보시면 역률만 고려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볼트 암페어라고 부르는 것은 피상전력, 와트는 유효전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피상전력의 역률을 곱해야 유효전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0.8을 마지막에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기 쪽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 버렸어요. 자, 77번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저항이 505이고 I는 루트 T분의 16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위험 한계 에너지가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면 505일 때 얼마? 13.6줄. 이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입니다. 맞으라고 낸 거네요. 78번 내압 방폭 용기 D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통형 나사 접합부의 체결 나사산 수는 5산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가 방폭 기기에 사용하는 나사를 가지고 체결을 할 때는 나사산 수가 최소 몇 산 이상 체결이 돼야 된다? 5산 이상 체결이 됩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나사산 수 몇 산이다? 5개, 5산 이상이다. 5산 이상이 방폭 용기에 들어가는 나사산 수입니다. 시험 문제에 5산이라는 거 잘 나오고요. 가스, 증기 그룹이 2B일 때 가스 증기 그룹이 B등급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A, B, C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죠. B일 때 내압 접합면과 장애물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20이다. 20이라는 수치는 없었죠. 이 문제도 우리가 1회 문제인가 2회 문제인가 풀 때 나왔었던 겁니다. A, E, B, E, C. 자, 이렇게 최대 안전 틈새 등급을 가스 등급을 나눴잖아요. 나눠서 여가 0.9, 0.5에서 0.9, 0.5 이하 이렇게 세 가지 나왔던 등급 기억하시잖아요. 이랬을 때 이 B등급일 때는 여기에 장애물, 접합면과 장애물 내압 방폭 구조의 접합면은 틈새를 말합니다. 이 틈새 간격이 작아야 이게 틈새 간격이잖아요. 안전 틈새 간격이 작으면 위험한 가스고 크면은 덜 위험한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이 접합면에 갖고 있는 틈새하고 장애물과의 최소 이격거리입니다. 최소 이격거리가 B등급일 때 얼마였어요? 30이었어요. A가 10이었어요. C가 40이었어요. 요 기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으면 그러니까 지금 처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을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그때는 B등급만 물어봐서 답이 30mm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으로 바꿔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C등급일 때는 접합면과 장애물과 거리가 4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죠. C등급이니까 40mm. 용기 내부의 폭발이 용기 주위에 폭발성 가스 분위기로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부분은 내압 방폭 접합부다. 그래서 이 접합부라는 게 결국은 틈새를 말하고 있다. 틈새를 통해서 화염이 빠져나가야 된다. 못 빠져나간다.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틀린 것은 얘가 3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A가 10, B가 30, C가 40 이렇게 최소 간격이 정해져 있다. 이격거리가 정해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시면 78번은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79번입니다. KSC IEC 600790의 정의에 따라 두 도전부 사이의 고체 절연물 표면을 따른 최단 거리를 용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도전부 사이의 고체 절연물 표면을 따른 최단 거리. 이것을 표면을 따른 이 말이 연면이란 말을 따라갑니다. 연면거리라고 합니다. 표면에 연한 거리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연면거리. 뭔 말 할 때 제가 연면이란 말 나왔죠? 연면방전이라고 있었죠? 우리가 정전기에서 연면방전. 표면을 따라 도체와 부도체의 표면을 따라 나뭇가지 모양의 방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표면에 연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연면이라고 했던 그런 의미처럼 표면을 따른 해서 연면거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80번은 접지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병원의 의료기기. 병원의 의료기기 나오면 무슨 접지? 등전이 접지를 답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접지죠. 등전이 접지가 답이 됩니다. 병원에 의료기기 나오면 등전이 접지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쉬운 것은 엄청 쉬워지고 어려운 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위험 방지 기술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21년도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법이 21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문제 경향이 21년도부터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교재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했던 부분, 문제풀이에서 보완했던 것들을 잘 챙겨서 준비하시면 두세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시험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50강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관연법 문제, 법이 많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너무 옛날 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3년에서 4년, 5년, 많으면 5년까지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반복된 문제나 아까 아침에 8383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가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강의를 통해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